자, 284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이전이 뭐였습니까? 이전은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들어서 옆으로 옮겨놓은 게 이전이에요. 오늘 수업 끝나고 이 건물 들어서 좀 옮겨올까요? 밖으로 나가서 이 밑으로 쭉, 그러니까 7번 쭉 가지 밑으로 쭉 가다 보면 구두방 하나 있어요. 구두방. 혹시 봤나요? 그러니까 틀을 깨야 돼요. 틀을. 거기 있는 구두방 보긴 봤습니까? 지붕 있던가요? 벽 있던가요? 그 터지에 정착할 수 있습니까? 그럼 건축물이죠. 건축물 앞에다 말 붙이지 말고 그냥 건축물도 있고 뭐 되어 있어요? 가설 건축물도 있고. 근데 수업 시간에 가설이라는 말 한 적도 없고 그냥 뭐라고요? 건축물. 그것도 뭐라고? 건축물이라고. 친한 동생이 세무사인데 저한테 못해요. 형, 왜? 모델하우스 있잖아. 응, 왜? 그거 건축물이야? 그러니까 왜 묻니? 아니 그거 분양 끝나면 바로 철거해버리잖아. 그래서 제가 뭐라겠는가? 혹시 네 모델하우스 가봤니? 가봤대요. 지붕이 있던가? 있대요. 벽이 있어? 아 있지 뭔 얘기 하냐고. 그럼 건축물이야. 형 분양 끝나면 철거한다니까. 아 철거하든가 말든가 너는 나한테 건축물인가 아닌가 물었잖아. 건축물인가 아닌가. 잠시 있다 없어지면 가설 건축물. 연구에 있으면 그냥 건축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건축물. 얼마든지 들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생각하면 안 돼. 이 건물 어떻게 든답니까? 말도 안 되지. 아까 이제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한 창고. 컨테이너 박스 지붕이 있습니까? 있지. 벽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지. 박스인데 이가 터지에 빵 정체는 뭐라고요? 건축물. 안에 사람 삽니까? 많이 살잖아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내가 컨테이너 박스로 집을 짓든 벽돌로 짓든 무슨 관계예요? 사람은 충분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건물 생각하지 말고 컨테이너 박스도 건축물이니까 얼마든지 지게차 들어가지고 옮길 수 있다 생각해야 돼요. 자 이제 284페이지 건축입니다. 1번 건축 관련 입지 규모의 사전 결정입니다. 입지 규모의 사전 결정. 입지 규모의 사전 결정 이 내용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개업 하면서 이 제도를 쓰면서 중개업 하면은 그 지역에서 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그 지역에서 손가락 안에 든다 그러면 보통 수입이 5억 이상은 나와요. 그런 사람들 위에 상위 톱에 들어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중개업에도 연봉 5억 찍는 사람들 많아요. 최소한 이 정도 제도를 쓸 줄만 안다면. 근데 합격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신기할 정도로.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전결정 이 제도는 뭐냐 그러면 세상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 땅에다가 갑이 이 땅에다가 이러한 건물을 건축한다. 이 땅은 뭐예요? 21 용도 지역에 이 건물 뭡니까? 29가지 건축물 이게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용도 지역에 이러한 건축물 건축한다. 그럼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죠.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 신청을 해야죠. 그럼 갑이 생각했던 대로 허가가 나오면 좋겠지만 허가가 안 나오면 어떨까 이게?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면 갑 입장에서는 갑이 피해를 봅니까 안 봅니까? 당연히 피해 보죠. 시간적인 경제적인 돈 많이 들어요. 평당 건축 막 6만 원 10만 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갑이 피해를 봅니다. 누가 피해 봐요? 갑이. 이때 갑이 누굽니까? 건축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예, 국민입니다. 국민. 갑은 국민이요, 국민. 국민이 허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게 해서 국민이 시간적인 피해를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피해를 예방하게 할 수 있는 제도는 없냐 이런 얘기요. 옛날에는 없었지. 네가 잘못한 거지. 지금 안 그렇다니까. 세상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이런 피해를 예방해가지고 국민 여러분 처음부터 허가 신청하지 마세요. 허가 신청하지 말고 건축하고 싶으면 이 땅에다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법에 의해서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허가 관청에 물어보면
허가 관청에서 돼 안 돼라고 알려줄 테니까 어쩐다고 확인하고 된다 그러면 해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돼 안 돼? 돼. 그러면 돼.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되는데 그런 거를 물어볼 수가 있다. 이 제도가 사전 결정 제도니까 나중에 이제 이것은 뭐 할 때 아파트 단지는 필요가 없겠지만 물론 이제 이런 시내에서 하든 시외에서 하든 중개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를 좀 활용해서 해봐야 돼요. 전화로 물어볼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법률행위가 요식이요, 불요식이요? 불요식이지만 공법에 나온 건 대부분 요식행, 대부분 요식행위.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 허가권자 내가 건축법 시간에 배웠는데 돼 안 돼 물어보면 알려준다는데 알려줍니까? 알려주죠. 좀 귀찮잖아요. 저 담당자가 지금 출장 중인데요. 담당자가 회의 들어간 귀찮으면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서류죠. 서류로. 설계도면 떠가지고 다 들어간 거예요. 내가 이 땅에다. 그러니까 그 설계도면은 가설계 떠가지고. 그러니까 중개업 하는 사람 옆에는 항상 누가 있어야 돼요? 건축 설계사무소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끼고 세무사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큰 건 할 거잖아요. 간평사도 있어야 돼요. 금융도 있어야 돼요. 이사심센터도 있어야 돼요. 법에도 있어야 돼요. 원스톱 서비스. 우리 중개에서 모든 걸 다 한다. 그럼 국가에서 이 부동산은 참 잘해요. 우수 부동산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부서진법 해가지고 부동산 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 부서진법 해가지고 거기에서 국토부가 우수 부동산이라고 인정해줘. 인정. 일반 부동산보다는 훨씬 신뢰성이 높죠. 국가가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갖춰놓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 얘기를 제가 받아줄 테니까. 저는 받았습니까? 못 받았지. 그러니까 내년 봄에 분명히 저는 받습니다. 중개 법인도 되고 개인도 되니까 제가 먼저 받아가지고 사진 찍어 보낼 테니까 우수 부동산 인정해주는 그 제도가 있거든요. 그 제도 있으니까 제가 우연찮게 저는 그 전에 시도하려다 포기했거든요. 중개 경력 10년 이런 얘기 하더라고. 이 점수를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중개 경력 10년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보고 신청하면은 충분히 조건이 된 것 같으니까 될 거 심사 통과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려 해가지고 제가 상방에 받아서 보내줄게요. 받으면은 해놓으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1번 사전 결정 제도가 그런 거다라는 거 알고 1번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 건축하는 자는 허가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건축에 관한 다음에 대한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 좋은 제도입니까? 나쁜 제도입니까? 권리를 주는 거예요? 의무를 주는 거예요? 권리죠. 끝맺음이 하이한다 나와야 돼요? 할 수 있다 나와야 돼요? 그게 우리 시험 문제예요. 이거는 좋은 제도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하이한다고 의무 주지 않았어요. 끝맺음이 하이한다 그러면 안 하면 처벌이 들어가는 거예요. 처벌이. 그건 의무니까 이것은 할 수 있다. 박스 내용 읽어보세요. 법에서 허용이 되는지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뭘 준비하는지 그런 거 물어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2번 동시 신청입니다. 사전결정 신청하는 자는 건축인의 심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검토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게 중요하지 않고 뭔지 몰라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없다니까 있다 그러면 되고 3번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따른 소규모 줄겁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소규모 대규모는 중요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면 누구하고 협의합니까? 이걸 물어보니까 환경부처 장하고 협의한다. 국토부 장관 이러면 안 되고 환경부처 장하고 협의하고 돼 안 돼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4번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신청받으면 입지,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에 사전결정 신청자한테 알려준다. 신청받았으면 확인해서 신청자한테 알리라 이 얘기입니다. 말을 살짝 돌려. 신청받았으면 확인해서 지자체 공보에 고시한다. 이 공보에 고시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개인한테 알려줘야지. 5번 사전결정 통지받으면 다음에 허가, 신고, 협의 한 것을 본다. 1번 국토계획법 개발행 허가 개 잡습니다. 개.
이번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 산, 농지법 농지전용허가 농, 하천법 하천전용허가 하. 그래서 개, 산, 농, 하. 그냥 암기할 거예요. 개, 산, 농, 하. 됩니까? 물어봤더니 허가권자가 된다 라고 통보하게 되면 나는 자동적으로 4가지를 받은 걸로 봐죠. 개발행 허가 받았고, 농지전용허가 받았고, 산지전용허가 받았고, 하천전용허가 받은 걸로 본다. 왜 그러냐? 허가권자가 이쪽 기관장과 미리 협의를 다 협의하고 난 다음에 돼 안 돼라는 걸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6번 허가 신청 의무입니다. 사정일정 신청자는 사정일정 통지를 받았으면 2년 내 허가 신청해야 되며 그런 숫자를 남겨야 돼요. 기간 내 허가 신청 안 하면 사정일정 효력 상실. 내가 이 땅에다가 시장님 내가 이 땅에다 이런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됩니까? 시장이 된다라고 말하면 2년 내 허가 신청할까? 2년 내 허가 신청 안 하면 어쩐다고? 사정일정 효력 상실. 그 말은 안 돼 이런 얘기가 아니고 2년이 지나면 다시 물어봐라. 다시. 안 될지도 모르니까 사정이 바뀌니까 다시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은 단순하지만 이게 출제 잘 되고 실무에서 큰 건 할 때는 사정 결정 작은 건은 별 의미가 없지만 큰 건 할 때 큰 건 할 때는 이런 제도 쓸 줄 알아야 돼요. 저기 속초 가게 되면 속초에 가게 되면 그 친구가 저한테 뭘 물어봤냐 그러면 기분 내키면 어쩔 때는 교수님 어쩔 때는 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형 왜? 내가 이 땅에다가 H빔 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H빔 공장 하려고 하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좀 해줘봐. 그러니까 제가 야 내가 좀 바쁘니까 야 네가 직접 물어봐라. 어디에다? 우리는 궁금하면 어디다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시청에다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되는데 지금 얘가 속초에서 중개업 하는데 H빔 공장 한다고 2만 평 정도 되는 땅을 찾아달라 했대요. 얘는 땅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땅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2만 평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가가지고 고성 서초 옆에 고성군입니다. 고성군 거기 가서 찾다 보니까 2만 평이었고 10,000평이 있는데 10,000평도 왜 왔냐 그러면 이것도 태양광 한다고 산을 싹 깎아놨어. 계획 관리인데 싹 깎아놓고 길까지 냈는데 태양광 조건이 안 맞아서 허가가 안 나오니까 이게 매물로 나와 있으니까 이 친구가 이거를 갖다 이제 이 하겠다는 사람한테 2만 평은 죽었다 깨도 없고 그나마 나오는 게 10,000평 나왔는데 이거라도 할 의사 있으면 하세요. 할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이거 여기에다가 허가 나오는가 확인만 해주세요. 그러면 살게요. 허가 나오는가 확인해 주세요. 살게요. 그럼 허가 나온 거고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땅을 집어주면서 형 있잖아 여기에 H빔 공장 허가가 나와? 저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야야 너도 중개업을 하면서 이제 물어본 것도 없죠. 이런 거는 직접 네가 물어봐라. 어디에다가 거기 어디라고? 고성군에 물어봐야지.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형 모른대. 누가 모른대? 고성군에서 모른대. 왜 모른대? 그냥 모른다던데. 그리고 미안하대. 아니 뭘 하겠는데 인허가 담당자 바꿔달라고 해도 지번 주면서 내가 여기다가 H빔 공장을 갖다 하려고 하는데 H빔 공장 허가가 나옵니까? 그랬더니 담당이 잠깐만 해가지고 뒤져보다가 모르겠대 그거.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니 모른다 그러면 안 되지. 인허가 담당 바꿔줘요. 내가 인허가 담당인데 모르겠대. 미안하대.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냐고. 모르겠대 거기서 자기는 인허가 담당인데. 아니 인허가 담당이 모르면 누가 아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다른 데 물어봐요.
다른데 어디? 다른 시에다. 그럼 허가를 다른 시에서 해줍니까? 아니 자기가 해준대. 그럼 허가 해줘 안 해줘? 그걸 모르겠대.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형 담당이 모르겠대. 야 담당이 모르는 걸 나한테 물으면 내가 어떻게 하냐고. 솔직히 그러잖아요. 얘네가 담당관이 모르는데 그걸 저한테 면 제가 알겠습니까? 저도 모르지. 야 거기도 모르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한대? 이 친구 뭐라는 줄 아세요? 저보고 그런 얘기가. 어이고 수업 시간은 다 알 것처럼 말하더만 왜 물어보니까 모른다 그러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 어쩔 수가 없구나. 근데 그렇게 물으면 앞에 PC 있니? 있는데 자 빨리 쳐. 검색창에다 뭐라고? 법제 쳐. 쳤냐? 쳤대. 사이트 나오니? 나온다. 들어가 봐. 법령 찾기 있지? 있는데 쳐보라고. 건축법 나오냐? 나온다. 뭐가 나오는데? 형 왼쪽에 건축법이 나오고 건축법 시행령이 나오고 시행규칙이 나오는데 규칙 클릭해봐. 뭐가 나오니? 법문, 부칙, 별표 나오는데 별표 클릭해봐. 뭐가 나오니? 왕창 나오는데 2-1 봐봐. 뭐가 있니? 사전결정 신청서 있는데 출력해봐. 한글 파일이지? 다운받을 수 있지? 받아. 거기다 써가지고 넣어. 이게 사전결정 신청서야. 미안합니다는 것은 우리가 전화 통화했으니까 미안합니다지. 근데 왜 모릅니까? 물어봤더니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단 한 건도 한 적이 없어요. 뭔가 경험이 있어야 누가 뭐 배웠어야 알지. 이걸 갖다 H빔 공장이 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하겠다는 게 아직까지 한 건도 없어도 해본 경험이 없어 모르는데 자기가 누구한테 물어보냐고. 처음 들어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틀린 것은 아니야. 뭐 어쩐다고? 사전결정 신청서를 넣으면은 거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해결이 못하면 누구로 가야 돼요? 군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거 안 썼어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또 문제 나올지 모르겠네. 거기서 저한테 항의하면 안 되는데. 모르면 군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또 대단한 분들 많네. 군 위에는 뭐가 있어요? 도가 있어야지. 도에다 지라면 도에도 모르면 도에도 뭐든 머리가 있습니까? 국이 뭡니까? 예, 그죠. 국토부지, 국토부. 국토부가 뭡니까? 국가지, 국가. 국토부도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법에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법에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으면 해도 되지 그것은. 근데 국토부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다 해서 그 정도는 다 해줘요. 이런 조건 갖추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질의해서 이게 넘은다는 얘기예요. 보통 하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3개월 정도 신청하게 되면. 그러니까 큰 건 하면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쓸 줄 아냐 이런 얘기예요. 허가 나오면 해줄게. 허가 나오면 살게. 이게 되게 많아요. 허가 나오면 살게. 허가 나오면. 그럼 그건 우리가 해야 돼. 허가 나오냐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고. 물어본 게 담당 공무원이 모르겠대. 그럼 우리가 그분한테 가지고 저 사장님 있잖아요. 공무원이 모른다는데 사장님 사면 안 될까요?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말로 하지 말고 서류를 하라고 서류로. 그게 사전결정 신청서입니다. 자, 286페이지 이제 건축 허가인데요. 1번 허가 예의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설명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허가가 뭐라고요? 금지의 해제. 금지의 해제. 건축 허가는 뭡니까? 건축 금지를 풀어준 겁니다. 건축하지 마. 허가 받으면 하지 마가 풀렸죠. 그래서 건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의의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번 허가권자는 암기 좀 해야죠.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권자는 잘 나오니까 암기해야 됩니다. 허가권자가 원칙은 시군구입니다. 원칙은 시군구. 시군구는 누구예요? 기초.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인데 시군구가 기초가 없는데 뭐가 있더라고요? 예,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러니까 특시군구. 원칙은 특시군구 하는데 예외적으로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원칙 누가 허가권자요? 아나 모르나 봅시다 한번.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는 원칙 허가권자가 누굽니까?
에이, 너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이러면. 구청장. 또 특별시 안에 무슨 시가 있습니까? 광역시 안에 무슨 시가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부산으로 보게 되면 여기는 여기는 진구. 누가요? 진구 구청장. 해운대 구청장. 그 옆에 가면은요 기장군 그래야죠. 군 그래야죠. 그러니까 누가 군수구청장. 특별시 광역시 밑에는 시 없어요. 시. 특별시 밑에는 뭐밖에 없어요? 구. 광역시 밑에 뭐가 있다고요? 구하고 군. 이거는 시험을 떠나서 상식으로 해야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연변 써왔습니까? 맞네. 말 못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군수구청장이 해야 되는데 규모가 커지면 그게 뭐냐? 규모가 크다. 우리가 보통 대형 그래 대형. 규모가 크다. 대형 건축물. 규모가 커지면 그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큰데 이건 암기해야지 잘 나오니까.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으로 인하여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그냥 암기에 잘 나오니까 21층 이상, 10만 이상,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을 해서 21층 이상, 10만 이상. 박스 안에 단 21층 이상 10만 이상인데도 공장, 창고, 박스입니다. 박스, 공장, 창고, 건축인의 심의 거친 건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 말은 특별시, 광역시장 허가하지 말고 군수, 구청장이 해라 이 얘기입니다. 21층 이상 10만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게 뭐라고요? 공장이면, 그게 창고면, 건축인의 심의를 거친 거면 그때는 특별시, 광역시가 허가하지 말고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권을 주세요. 근데 이 부분 출제가 아주 잘 돼요. 암기해야 돼요. 그러면 자 봐봐요. 특별시장도 허가하네, 광역시장도 하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 도지사다네. 문제는 누구만? 일반적인 도지사만 허가권이 없는 거예요. 경남 도지사 허가권이 없어요. 그래서 도지사는 미리 승인합니다. 승인. 그러니까 도지사 승인을 받고 누가 허가하냐 그러면 도 밑에는 뭐가 있어요? 시하고 군이 있습니다. 도 밑에는 시군이 있으니까 도지사 승인 받고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해라 이런 얘기요. 그럼 도지사 승인 대상에 뭐가 있는가? 가지. 도지사 승인 대상 하나, 둘, 셋 이런 것도 출제가 잘 되니 암기해야죠. 이해가 아니야. 암기해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그러면 아까 말했던 대형 건축물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허가한 걸 도지사는 승인합니다.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을 함으로 인해서 21층 이상, 10만 이상. 똑같아요. 공장, 창고, 건축인의 심의 거친 건 제외한다. 두 번째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지역 안에 있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세 번째,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위해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지역 안에 있는 위락시설, 숙박시설. 그래서 일단 대형 건축물은 위에서 먼저 암기할 것이고 똑같이 가면 되고 21층 이상 10만 이상,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을 함으로 인해서 21층 이상 10만 이상. 그 다음 2번 암기하죠.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의사가 지정 공고하는 지역 안에는 3층 이상 1000 이상 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몰라도 돼요. 함정 안 쓰니까. 암기할 때는 자수 3000, 자수 3000, 자수 3000. 주거환경, 교육환경 외에 도의사가 지정 공고하는 지역 안에 있는 위락시설, 숙박시설, 주, 교, 위, 숙. 방법 없어요. 자꾸 중얼중얼 하면서 다녀야 돼요. 자수 3000, 주, 교, 위, 숙. 자연환경, 수질보호 이 말에 나오면 3층 이상, 1000 이상이 나와야 되고 주거환경, 교육환경 그 말이 나오면 위락, 숙박이 나와야 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수, 3000, 주교, 위수 그렇게 암기 좀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287페이지 3번
이제 허가 및 착공자인데 허가 및 착공자 이 말은 자 허가권자가 누굽니까 라는 건 알았죠? 원칙은 특특시군구 예외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런 사람들이 허가하는 걸 뭐라고요? 그 허가하지 마. 그 허가하지 마라. 그러면 얘보다는 급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허가하지 마. 그거 2달 전에 허가했는데요. 그래 2달 전에 허가했다 그러면 착공하지 마라 그래. 착공하려면 착공 신고 들으니까 착공 못하게 막으라. 허가 제한 착공 제한. 허가 제한 착공 제한. 나중에 용도 변경도 제한합니다. 허가 제한 착공 제한 용도 변경 제한. 뭐 지금 거기까지 말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은 그때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데 허가하지 마라. 착공도 받아주지 마라. 그러려면 허가권자보다 일단은 급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와야 돼요? 첫 번째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은 허가권자가 누가 되든 간에 다 막아내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은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다 잡을 수 있으니까. 국토부 장관은 첫 번째 국토관리상 필요하다 인정하면 두 번째 주무부 장관이 요청하면 국방, 문화재보전, 환경보전, 국민경제상 필요하다 요청하면 국토관리상 필요하다. 소들 판단하죠. 나는 모르겠는데 주무부처 장들이 요청을 한다. 국방, 문화재보전, 환경보전, 국민경제상 필요하다 요청하면 허가권자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이미 허가한 건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밑에 누가 있어요? 시군구 기초 얘들이 광역이니까 시군구청장의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그 뭐냐? 도시계획이나 지역계획상 필요하면 단순해 이것은 도시계획이나 지역계획상 필요하다 인정하면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시군구청장의 허가 제한, 착공 제한하고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보고받은 국토부 장관은 제안의 내용이 지나쳐 인정하면 해제, 명할 수 없고 권고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시험 문제예요. 해제 명합니까? 권고합니까? 명 그래야지 명. 해제 명할 수 있다.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에게 장관님 이래서 여기 허가 제한 착공 제한 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봤을 때 심하다. 어쩌라고? 풀어라고 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제한 기간은 그럼 바로 암기해야 돼요. 2년 이내, 연장 1회 1년. 그런 숫자는 나오는 순간 답이니까. 제한 기간은 2년 이내, 연장은 1회 1년이니까 최장 3년까지 간다 이 얘기네요. 그런 내용들이 실무 가서 다 씁니다. 건축 허가 제한이다. 그러면 최장 몇 년간 가려야 돼요. 언제 지정됐다는 거 딱 알고 이거 최대한 갔을 때 이만큼 갑니다. 알고 설명해야 돼요. 설명. 그 다음에 통보 공고는 뭐 별 의미 없어 넘어가고요. 4번 이제 건축 허가의 취소입니다.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취소 끝맺음이 하이한답니다. 허가 취소 하이한다. 다만 아래 2대에 해당 경로성 정당한 사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번 허가받고 2년 내 착수 안 하면 허가받고 2년 내 착수 안 하면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 내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중개업 하다가 보면은 이런 물건이 나오는데 이 물건은 허가 받았습니다. 허가 받은 땅입니다. 일단은 좋은 거예요. 허가 받았다 그 말은 허가 받았다 그러면 한마디로 공법상에 뭐가 없다 이것은 하자가 없다. 공법상에 하자가 없는 땅이다 이 얘기입니다. 허가를 받았으니까 모든 건 다 정리가 되는 얘기니까 허가 받은 땅이다 그러면 공법상 하자가 없는가 좋은 거다. 자 이거 허가 받은 땅입니다. 언제 허가 받았대? 2015년 5월 4일 날 받았답니다. 지금 언제인데 지금은 2021년 12월 오늘 며칠입니까?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17일. 자, 물건이 나왔어요. 허가받은 거 완전 좋네. 언제 받았다고? 2015년 5월 4일. 지금 몇 년이라고? 2021년 12월 17일. 이거 허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런 해석을 해야 된다고. 허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어떻게 바로 말 바꿔버려. 살았다고 그러더만 처음에는. 기간 몇 년이라고요? 2년. 연장 몇 년이라고요? 1년. 이거 또 1년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또 1년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한데 또 1년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안 된다고 딱 잡아버리네요. 아까 건축 허가 제한 착공 제한은 제한기간 몇 년이네? 2년이네. 연장 1회 1년. 건축 허가 취소는 허가받고 2년 내 착수하면 취소해야 된다. 위로 가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어쩐다? 1년 범위 내에 연장할 수 있다. 한 번 해준대요? 두 번 해준대요? 법을 만들면 안 되는 거 있는 것들 해석을 해야지. 우리가 만들면 안 돼요. 한 번 해준대, 두 번 해준대요? 그건 없습니까? 그럼 계속 되네.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1회에 한해서 그럼 한 번밖에 안 되는데 1회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 5월 4일 날 허가 받았습니다. 허가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게 있다니까. 이게 더 쓸 거야 이거. 어쩌네. 확인해야지. 확인. 이것은 살았나 죽었나 확인해야지. 어디다 확인하라고요? 아니요. 어디다 확인하라고? 여기다 하라고. 여기다. 규모가 크면 여기다 확인해야 돼요. 구청 가는 것이 아니라 전화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전화를 어디다 할 거냐 이런 얘기요. 어디에다? 진구 구청에다 건축가 밖으로 해가지고 규모가 커졌는데 어쩐다고? 부산시청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디다 전화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건 헷갈리면 안 됩니다.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1년 범위 몇 번 가든가 관계없어요. 그것은 정당한 사유만 되라고 어쩐다고? 연장이 됩니다. 두 번째 허가받고 2년 내 착수해서 공사 완료 불가능 인정하면 2년 내 착수했는데 어쩐다고? 공사 완료 불가능 인정. 우리가 다니다 보면 건축하다가 멈춰있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 어쩐다고? 미관했지니까 취소 그러면 원상복귀. 원상해보면 들어가요. 3번 착공신고 전에 경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 상실하고 6개월이 지난 이후 착수 불가능 인정. 취소해야 한다. 갑이 이렇게 이 토지에다가 건축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았는데 뭐 하기 전에요? 이게 착공 전에 얘가 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많이 빌렸을 모양이죠. 착공 전에 이게 뭐로 나왔어요? 경매나 공매로 나옵니다. 경공매 나옵니다. 자, 이 토지 얼마짜리? 10억짜리 경공매 나옵니다. 한 번 유찰되면 얼마 빠집니까? 경매는? 모릅니까? 서로 다릅니까? 지역마다 틀리다는데 저분 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이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달라져. 기본이 20%씩 빠졌는데 물건 회전이 안 되는 데는요 30%고 IMF 때는 50%까지 한 방에 50에 한 방에 물건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이걸 빨리빨리 소화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평범하다 그러면 20%, 한 번 유찰되면 10억짜리 얼마 돼요? 8억. 두 번 유찰되면요 88, 64, 64억. 세 번 유찰되면은 어려울걸요? 예. 4억 9천 되는데 세 번째 가버리면 4억 9천. 네 번째 가버리면 그러니까 세 번만 유찰되면 반값 된다고. 반값. 그러면 어쩐다고 나는 야 이거 한 네 번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있는데 10억짜리 나왔네. 허가 받는데 완전 좋아. 근데 첫 번째 누가 딱 가가지고 의리 가가지고 얼마 그냥 10억 써가지고 받아버리는 거예요.
좀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나왔다 그러면 병은 누구 찾아가냐? 갑을 찾아가지고 얘는 이제 법원에 가서 이제 받을 준비하고 있고 얘는 갑을 찾아가지고 어이구 사장님 마음고생이 많겠네요. 당신 누군데? 아, 이 물건이 경매에 나와가지고 어죽 했으면 경매에 나왔겠습니까? 이자를 못 갚으니까 경매에 나왔지. 돈 빌려 쓰고. 그러면 이거 인허가 비용이 꽤 들어갔을 텐데 얼마 들어갔네? 아, 내가 인허가 비용만 해서 여기다 3억 넣었다니까. 3억 인허가 비용 해가지고 설계 뜨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게 나가니까 이거 10억에 토탈 10억에 나가니까 기가 막히지. 그럼 어쩐다고? 돈 쓴 3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 사람 경매에 나가면 건질 거 하나도 없어요. 살살 꼬셔가지고 근데 사장님 있잖아요. 다 해가지고 토탈 10억에 나오는데 3억은 좀 가하고 내가 이거 1억에 내가 허가를 사면 안 될까요? 어차피 사장님 한 푼도 못 건지잖아요. 1억이면 내가 그럼 사장님 1억은 건지죠. 1억은 너무 뭐한 거예요. 그러면 2억이 안 될까요? 무슨 얘기냐? 우리 10억에 딱 낙찰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면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요? 을한테 넘어가요. 을은 아싸 이제 소유권 나한테 왔다 어쩐다? 내가 다시 진다. 라고 저 토지에다 이렇게 허가 신청하면 허가가 나와요 안 나와요? 뭘 고민합니까? 뭘 고민해요? 엑스표 처리 물어보는데 우리 허가 신청하면 허가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니 제가 질문해서 이곳은 동영상 촬영을 제가 여기서 한다니까요. 작년은 서울서 했는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해서 틀리면은 난처한 것이 아니고 쪽팔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써놓고 물어봐요.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이미 갑이 여기다 허가 받아놨다니까요. 우리 경매로 낙찰 받아가지고 허가 신청 허가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냐? 네가 바보지. 그러니까 병은 여기 법원에 안 가고 얘 찾아가가 줬준다고 허가권을 사버리 허가권을 갖다가 허가도 권이요 권리요 권리 이것도 건축할 수 있는 권리가 허가권. 아니 이렇게 허가권도 양도가 됩니까? 허가에는 대인적 허가가 있고 대물적 허가가 있는데 대인적 허가는 그 사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대인적 허가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늦지막에 왜 지금 와서 공부합니까? 주변에 조카 없습니까? 스카이다인 애들 걔한테 따서 달라고 그러면 되지.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인적 허가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는요 갑을 보고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다가 이 건물을 건축하는 게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아 안 맞아 이거를 받지 갑 안 받다 이런 얘기요. 단지 허가 신청서에 건축주 갑 이렇게 나왔을 뿐이지 갑을 갖다가 을로 바뀌든 병으로 바뀌든 무슨 관계 있냐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허가는 넘어간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얘는 어쩐다고 허가권 사놓고 나 이거 몇 번 떨어지면 한 5번 정도 유출되면 내가 받아 이러고 있다고 지금. 어차피 이 허가 난 것은 누가 안 들어가니까 이것은 이러고 있는데 눈치 없이 을이 가서 확 샀다고 10억에 허가 신청하면 안 나온다고. 안 나오면 어떻게 하기는 기다려야지. 잘못 샀지. 버텨버리면 끝까지 안 나온 거예요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경공매는 국가가 인정하는 토지 매각 방법인데 국가를 믿고 샀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제도가.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얘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뭐라고 하냐. 법을 개정해가지고 자 착공전에 경공매는 나가고 얘가 소유권 취득했죠. 기간 얼마 줍니까? 6개월. 6개월 내에 네가 착수를 못하면 국가는 이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서 허가권 사고 이런 거 하면 안 됐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쩐다고 6개월이 지나면 저절로 이거는 없어지게 돼 있으니까 이런 얘기요. 그래서 3번 제도가 신설된 거예요. 착공신고 전에 경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상실하고 6개월이 지난 이후 착수 불가능하면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5번 허가의 특례에 관한 사항인데 특례는 예외입니다. 예외. 법에서 예외 그렇게 안 쓰고 특례 써요. 특례. 1번 신고. 무슨 얘기냐. 건축 대수는 하려면 허가 받는 게 원칙이지만
좀 작은 것들은 국민들 편의를 위해서 국민 여러분 이 정도는 신고만 하세요. 그럼 내가 허가받은 걸로 봐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신고입니다. 신고. 그 다음에 2번 공용건축물이죠. 공용건축물은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이 공용건축물이에요. 허가를 누가 합니까? 허가를. 건축 허가를 누가 합니까? 누가?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되겠지. 국가가. 국가에서 법을 만들었지. 법을. 어디에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건축 허가는 직접 국가가 하지 말고 그런 걸 누가 하라고? 지자체가 하라고. 지자체 중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라고 건축법에서 정해줬죠. 법을 만들어가지고 기초가 하라고 해줬는데 문제는 우리 같은 민간인이 건물 짓는 것도 있지만 국가나 지자체도 건물 짓는다니까요. 그럼 자기가 자기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허가라는 표현을 안 쓰고 국가나 지자체 행정기관끼리는 협의라는 단어를 써야지 허가, 신고 이런 단어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기관장이 허가권자와 협의하면 협의가 됐죠? 그러면 허가 받은 걸로 보고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둘 다 허가의 특례 그런 말 씁니다.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걸로 볼게. 규모가 작으니까. 협의하면 허가 신고한 것으로 볼게. 이거는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공공용 건축물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정도 말해놓고요. 3번 가설 건축물. 가설이 임시입니다. 임시가짜.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 건축법이 짝수 따라 합니다.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은 아마 4월 달쯤에 할 겁니다. 거의 출제 안 됩니다. 넘어가야 돼요. 4장 건축물의 건축 절차에서 건축 시공, 감리, 4번 사용 승인 이쪽 파트는 출제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 대신 사용 승인이라는 단어 말고요. 사용 승인. 사용 승인이 옛날에는 뭐라고요? 옛날에는 뭐라 했냐 그러면 준공검사입니다. 준공검사. 허가해주고 공사 끝났으면 나가서 확인해야죠. 확인. 준공검사. 확인하고 허가해준 내용 그대로 일치가 됐다 그러면 준공검사 필증을 준 준공필증. 근데 준공검사라는 단어가 뭐로 바뀌었냐 그러면 사용검사로 바뀌었다가 다시 뭐로 바뀌었냐 그러면 사용승인 이렇게 변경됐다고. 건축 허가가 사용검사, 사용승인. 다음 주 하는 주택법은 사용검사. 우리 앞전에 했던 도정법 뭐라 그랬어요? 준공인가 그랬죠? 인가. 제가 잠실 때 얘기했잖아요. 교수님 왜 준공인가 뭐예요? 빨리 얘기해줬잖아요. 준공인가 이건 무슨 법? 이것은 도정법은 준공인가. 그러니까 넷은 똑같은 뜻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고. 지금 건축법만 지금 사용승인 나. 건축법은 사용승인. 전부 다 준공검사라는 거 알고 손님 물어보면 준공검사라는 말입니다. 단지 이것은 건축법으로 준공된 건물이고 주택법으로 준공된 건물이고 재개발 재건축한 건물이고 나머지 법들이고 이런 얘기요. 그 정도 말하면 되고요. 내용은 거의 가능성 없어요. 요즘 안 나오고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5번 이제 용도 변경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 건축물의 용도 변경하려면 먼저 건축물의 용도 종류라 하지. 종류. 건축물의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29가지입니다. 29가지. 1번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 3번 제1종 근린생활시설, 4번 제2종 근린생활시설, 5번 문화집회, 쫙 29번 야영장시설. 어딨지 찾지 말고 없어요. 저도 없고. 근데 그렇게 나중에 할 거라고. 그럼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제가 열심히 설명하면 공법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생뚱맞게 학교를 가서도 나오고 중개 실무 가서도 나오고.
자, 1층, 2층짜리 건물입니다. 주택입니다. 주택. 1층, 2층짜리 주택. 이거 누구 건가 궁금하면 뭘 봐야 돼요? 등기부 등본 봤더니 소유자가 누구냐? 갑 그래요. 이 건물의 소유자는 갑. 이거 단독주택입니까? 공동주택입니까? 주택입니다. 주택. 등기부 등본을 봤더니 이게 1층, 2층, 1층 똑같아요. 근데 1층 소유자가 누구냐 봤더니 갑. 2층 소유자는 누구냐 봤더니 갑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단독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이요? 그럼 단독은 뭐고 공동은 뭡니까? 단독은 뭘 보고 단독이라 그래요? 한 개가 단독입니다. 한 개가 단독. 공동 뭡니까? 여러 개. 여러 개는 몇 개부터 여러 개요? 두 개 이상. 그래서 두 개 이상이 여러 개니까 여러 개면 공동입니다. 소유권이 하나로 보입니까? 둘로 보입니까? 하나로 보입니까? 그러면 이건 한 개니까 단독입니다. 하나로 보입니까? 둘로 보입니까? 이거 잘못 보이면 안과 가야 돼. 안과. 잘 봐요. 하나로 보여요? 둘로 보여요? 한 개로 보이는 사람 전부 다 안과 가야 돼요. 저는 두 개를 써놨는데 어떻게 하나로 보입니까? 이거는 몇 개입니까? 두 개니까. 이거는 뭡니까? 공동주택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차이점은 뭡니까? 따로따로. 그럼 말 바꾸면? 뭐 해가지고? 구분해서 등기가 되냐 안 되냐. 구분 등기 안 되는 뭐라고요? 단독. 구분 등기가 됐네 뭐라고요? 공동. 얘가 돈 필요하면 2층 을한테 팔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필요하면 병한테 팔 수 있습니까? 안 되지. 구분 등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파냐 이것은. 지분으로 팔 수 몰라도 구분해서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 공동체 기본 알아야 돼요. 아파트가 이렇게 아파트가 쫙 있는데 이게 총 몇 세대입니까? 100세대. 총 100세대면 100세대. 누구 거래요? 갑. 끝까지 갑. 소유권이 한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100개지 100개. 소유권 100개 이것은. 소유권 100개. 뭐라고요? 공동주택. 하나로 보지 말고 하나로 볼 때는 이렇게 구분이 안 되고 하나. 이러면 단독. 구분되면 공동. 가장 기본이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럼 단독주택에는 뭐가 있냐?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네 가지가 있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있는데 이런 거 찾는 게 우리 시험 문제요. 다음 중 공동주택이 아닌 것은 이런 게 나온다고. 단독주택이 아닌 것은 좀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기하게 또 틀린다고 이걸 몰라가지고. 자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인데 단독은 더 이상 개념이 없습니다. 단독에 단독이 있어요. 단독에 단독. 그리고 다중. 다중 기업. 학생 또는 직장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한 구조되어 있는 것. 독립된 조경지를 갖추지 않는 것. 각 실별로 욕실을 할 수 있으나 체크합시다. 치사가 안 돼요. 치사가. 디귿. 한 개동 주택 쓰는 바닥 면적이 체크합시다. 662야. 층수는 체크합시다. 3계층이야. 나머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중 그러면 660이야 3계층이야 이 숫자 잡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주택은 이것은 좀 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주택은 지금도 있나 모르겠지만 대학가 근처 가게 되면 아무래도 서울 같은 데는 지방에서 올라가게 되면 월세가 비싸니까 혼자 먹고 싶고 자꾸 얼마 좋겠어요. 돈 있으면. 안 그런다 어떻게 경비를 줄여야지. 그러니까 방 안에 들어가면 뭐냐세요? 욕실이니까 자고 씻고는 됐는데 먹는 게 안 돼. 먹는 게 뭐가 안 된다고? 취사가 안 된다고. 취사는 어쩐다고? 공동으로 같이. 그럼 당연히 월세가 쌀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런 걸 우리가 다중 그럽니다. 다중. 다가구는 원룸입니다. 원룸 주택을 갖다가 다가구 그래요. 다음 요건은 모든 같은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 말은 구분 등기 안 되는 것 이 얘기입니다. 주택의 수는 층수 체크합시다. 3계층이야. 그 밑에 체크합시다. 660이야. 그 밑에 체크합시다. 19세이야. 아, 원룸은 방이 최대 몇 개까지 나온다? 19개까지 나오는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갖다 이제 원룸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중하고 다가구 차이점은 독립된 주거가 되냐
먹고 씻고 자고가 독립된 주거인데 다중은 뭐는 된다고요? 씻고 자고는 되는데 먹고가 안 되는 거요. 다가구는 다 되는 거죠. 다가구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될 때 숫자 찾는 게 시험 문제니까 암기해야 돼요. 아파트 주거용으로 사용된 층수가 5계층 이상. 연립은요 660 초과하고 4계층이야. 다세대는 660 이하이고 4계층이야. 5개 암기해야 돼요. 다중 3계층 이하 660이야. 다가구 3계층 이하 660 이하 19세대 이하. 아파트 5계층 이상. 연립 4계층 이하이고 660 초과. 다세대 4계층 이하이고 660 이하. 아파트 연립의 구분 기준은 층수. 아파트 다세대 구분 기준은 층수. 연립 다세대 구분 기준은 면적이지 면적. 바다 문제 할게. 660 초과하냐 이하냐. 아 연립이 좀 더 크구나 그래야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숙사도 있습니다. 근데 기숙사 개념 필요가 없어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그러니까 지금은 종류 잡아요 종류. 단독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 있고 공동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있다. 출제는 잘 되는데 건축법에서는 안 나옵니다. 건축법 안 나오고 다음 주에 주택법. 주택이란 주택은 시험 문제 반드시 나요. 반드시. 주택을 알아야 주택법 공부를 합니다. 자 이제 3번 1종 근린 생활시설 4번 2종 근린 뭡니까? 이웃하는 가까운 이웃하는 가까운 데 있는 생활시설. 가장 쉬운 게 편의점 이런 거 생각해야죠. 중개사무소 약국 이런 거 생각해야죠. 그래서 1종 근생은 이제 나중에 기본서 보면 자세히 하겠지만 1종 근생은 주거생활하는 인근에 있어야 돼요. 갖춰줘야 돼. 주거생활 인근에 있어야 돼. 이것은 생활시설이지만 주거생활 인근에 있어야 되고 2종은 좀 있으면 편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종의 대표 1번 짝이 뭐가 나옵니까? 1번 쓱 읽으면 소매점. 식품, 작파,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능,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000제곱미터 미만인데 그런 숫자는 이것은 합격 후에 실무 강의할 때는 숫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실무할 때는 숫자가 진짜 중요하다고. 계약서 써 못 써. 숫자를 알아 뭐라 여기에 따라가지고. 소매점이 실무할 때 이런 얘기 해줍니다. 옷가게 한다고 사장님 와서 옷가게 한다고 좀 옷가게 할 만한 건물 찾아야 되는데 몇 평 찾아달래요? 350평 정도를 찾아달래요. 350평 정도. 옷가게 하려고 그러는데 한 350평 정도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옷가게 350평은 뭡니까? 이걸 보고 이제 지역을 찾아내야 돼요. 옷가게가 뭐예요? 옷 파는 거죠. 옷 파는 거. 판다 그럼 딱 봐봐요. 1번 식품 쭉 나옵니까? 의류 얼마 미만이요? 1000 미만. 1000이면 1000은 300평. 300평 이하면 뭡니까? 제1종 근린 생활시설. 300평 넘어가면요. 판매시설. 350평 되면 뭐라고? 판매시설. 판매시설이 되려면 상업지역 가야 돼요. 상업지역. 제1종 근린 생활시설은 대한민국 어딘지 다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옷가게 하려고 몇 평 찾는다고요? 350평 찾는다 그러면 이 중개사가 눈치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요. 눈치가 있는 사람이면 사장님 꼭 350평을 꼭 해야 됩니까? 350평? 왜 그런데요? 이 근처는 죄다 300평 밑으로요. 건물들이 400평 있더라도 못 들어간다니까. 이것은 판매시설이니까 용도 지역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얘기를 해가지고 이 동네도 옷가게 있으면 팔릴 것 같은데 350평은 이 지역 용도 지역에 안 맞으니까 못 들어가고 300평이 되면 뭐라고? 제1종 근세니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가능하고 그럼 설득을 해야지. 이래서 이 동네는 주로 300평대 위주로 돼 있으니까 어쩐다고 이 동네 하게 되면 좀 낮춰서 300평 하면 안 될까나? 근데 여기서 지금 옷가게 자기 개인이 하는 건데 아니 뭐 받아가지고 대리점 하는 건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꼭
꼭 기준 면적이 350이다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니면 이거를 300평으로 말타라도 줄일 수가 있냐 이런 얘기요.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계약서 쓰지만 안 그런 사람은 못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합격 후에는 시험에는 이런 숫자 안 나와요. 시험에는 숫자 필요하지 않지만 합격 후에 숫자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휴게 음식점. 휴게 음식점은 제과점 빵집입니다. 이영업, 미영업, 목욕탕, 세탁소, 의원, 치과인, 한의원 그런 것들이 일종근생. 이종근생은 일반음식점, 기원, 휴게음식점, 안마실서, 노래점 있는데 일반 음식점하고 휴게 음식점의 차이는 뭘까요? 예, 한 글자로 술이 어쨌다고요? 예, 판매. 술 판매가 허용이 되면은 일반 음식점. 술 판매가 허용이 안 되면 휴게 음식점. 빵집에 술 팔던가요? 안 팔아요. 식당에 술 팝니까? 팔지 식당은. 그러니까 식당은 일반 음식점. 제과점은 휴게 음식점.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건축물의 시설군 있죠. 자동차 관련 시설군 첫 글자 자. 산업 등 시설군 산. 전기통제 시설군 전. 문화집회 시설군 문. 영업시설군 영. 교육복지시설군 교. 근린생활시설군 근. 주거문시설군 주. 그 밖의 시설 우리 기타로 갑시다. 기타 기 그럽시다. 기. 해서 첫 글자 따서 자, 산, 전문, 영교, 근주, 기. 암기 됩니까?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산, 전문, 영교, 근주, 기. 그거를 암기해야 돼요. 잠시 쉬고 다시 합시다.